제가 선풍기나 히터의 디자인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시험이 나팔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히터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팔관 같은 선풍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선풍기는 여기서부터 바람을 갖다가 여기서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빨아들여 약간 뒤에가 약간 길쭉해야 돼요. 빨아들여서 선풍기 팬은 이 안을 선풍기 팬은 이 안에서 회전합니다. 그다음에 모아 가지고 이렇게 방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팔관 구조의 어떤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팔관 구조의 선풍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여기서 이렇게 번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내뿜습니다. 이렇게 나팔관 구조의 통로를 가집니다. 선풍기 편은 여기서 돌고 여기서 돕니다. 여기는 이쪽은 공기를 이쪽에서도 공기를 빨아들이지만 위에서도 약간 튀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위에도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열 때문에 모터 과열이 없도록 이쪽 부분을 조금만 공기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공기가 좀 통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회전력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막혀 놓으면 발열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선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 분야다. 히터기도 그렇죠. 히터기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히터기도 원리는 똑같아요. 히터기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방사하는 거죠. 나팔관 구조로 해가지고 방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터기 열선이 여기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방사하는 통로를 약간 열이 나가는 통로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여기서 방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히터기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다. 는 여기서 약간 손풍 방식의 드라이기식이죠. 드라이기식인데 여기 양쪽에서 히터의 열선들이 있고요. 여기서 팬이 있고 여기서 바람을 불어줍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쪽으로 밖에는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원리를 나팔관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확성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선풍기나 히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 안에서도 스피커의 모양을 확성기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스피커 안에서 제가 이렇게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미니 스피커가 달려있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 자체를 소리 음원이 여기서 나오고요. 여기서 이쪽을 통해서 확산되어서 나갑니다. 이런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 약간 길쭉하겠죠. 안에 스피커가 좀 이런 그래서 음을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안에는 서로 제 방식의 나사 아시죠? 볼트 나사 할 때 스크류 회전식 회전식인 회전식인데 약간 스크류 방향으로 해가지고 넓고 여기서부터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증폭시켜서 냅니다. 이런 형태의 스피커 만드셔도 제 기술 부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스피커 안에 이런 그 구조 형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작든 간에 뭐 휴대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증폭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 안에는 서로 볼트 나사 할 때 나사식, 회전식 나사.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부분이 회전 간격은 여기서부터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회전 간격이 제 방식도 볼트 나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사의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해서 나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 속고보드에도 잘 체결이 되고 체결이 잘 회전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잘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의 나사 부분은 가운데 홈을 파주고 양 옆에 일자 홈, 일자 있잖아요. 일자가 됐든 십자가 됐든 양 끝에 일자가 된 끝에 홈을 좀 파줍니다. 그래서 딱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이 더 잘 됩니다. 회전이 훨씬 더 잘 된다. 전체적으로 그 일자 부분을 전체적으로 홈을 파주게 되면 그렇지 내구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끝에 부분만 딱 홈을 파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사의 못 부분인데 이 전체에 홈을 파주는 게 아니라 쫑개너치님 이 가운데 부분을 회전 홈을 파주고 이 끝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전 홈을 파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성 전체 나사못의 머리 부분에 내구성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끝에 부분을 하면 이게 체결이 잘 됩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 제 나사 부분의 지적재산권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홈 끝에 부분에만 홈을 준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회전을 홈을 주면은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홈이 다 파져 있죠. 근데 끝에 부분에 약간 더 홈을 더 깊게 파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력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형태의 나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나사 부분에 있어서 특정 맵 구간, 특정한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서 강하게 체결이 되게끔 한 그런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사 부분에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위에 나사 머리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부분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줘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위에를 두텁게 만들어주면 회전이 잘 됩니다. 십자는 이쪽에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가운데 나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준다는 거죠. 위에 부분을 두텁게 이런 형태의 특수 나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윗부분을 약간 일자로 해가지고 두텁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볼트 부분에 볼트 부분의 윗부분의 끝부분을 나사선을 살짝 올려줘가지고 체결이 잘 될 수 있게끔 한 그런 볼트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살짝 사선으로 올려주면 딱 잼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볼트 또는 주방 수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 종류로 되어 있죠. 그것도 체결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나사선을 이런 형태의 모든 나사선 뭐 주방 수전 같은 이런 회전해 가지고 잠그는 또는 그다음 수도 부분 이렇게 일반 수도 플라스틱 수도들 있잖아요. 잠글 때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딱 장착 딱 잼매질 수 있도록 딱 잠궈질 수 있도록 한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 기술은 이제 수도 수전에도 뭐 수도 수전 부분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부분에도 다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거 쓰시면 기술 도둑질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그 콘센트인데, 콘센트가 왜 제가 최근에도 5개를 갈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리가 그 넓잖아요. 콘센트 안에 부품입니다. 구리선 부품인데 플러그도 이런 형식도 똑같이 됩니다.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두껍게 해주면 좋은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방식 하셔도 제 방식입니다. 그것도 제 방식인데 이 부분을 그걸 하셔도 제 기술. 지금 현재보다 좀 두껍게 콘센트를 만드셔갖고 전류가 강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준 이게 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일자로 해가지고 일자선을 갖다 두텁게 만들어 일종의 그 구리선을 좀 두텁게 일자선을 만들어 줍니다. 또는 뭐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나게 이렇게 편법으로 하셔도 그것도 제 기술 구조다. 현재보다 동그랗게 점을 찍거나 네모나게 점을 이렇게 전기를 증폭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셨거나 일자로 이렇게 현재 콘센트에 나와서 일자로 이렇게 좀 두텁게 만들어서 이게 사실상 전기가 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만드는 기술도 제 기술이다. 이런 플러그 꼽히는 부분에도 여기에도 두텁게 인위적으로 또 이렇게 일자선을 두텁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고장률이 없어. 이런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고자. 플러그도 똑같습니다. 플러그 안에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하셔도 제 기술고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콘센트 플러그는 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특정 부분은 이제 두텁게 만들어 준다는. 그 다음에 뭐 이게 플러그 이런 콘센트 안에 이 콘센트 안에 전기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특정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전력을 증폭시켜도 전기선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특정 부분 구리선인데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력을 증폭시키는 이걸 콘덴서 겸 배터리 카패시터로 사용하는 거죠. 저 구리선 자체를 그렇게 사용하셔도 제 기술 고제답니다. 중국의 3D 반도체 만들 때 트랜지스터를 다 만들고 카패시터를 없애버린다. 그것은 그 카패시터 역할을 어디서 한다는 건데 제 기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구리선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서 카패시터 역할을 막 하게끔 만드는 제 기술을 사용하시면 기술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그거 쓰시면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제 방식에 이게 그 슈퍼 다이오드인데 금속입니다. 금속 이렇게 작고 넓은 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또는 이 방식 말고 금속의 두께를 얇은 쪽, 얇고 약간 중간 두께, 아주 두꺼운 두께. 그래서 한쪽으로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 형태의 다이오드 만드셔도 제 기술 고지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슈퍼 다이오드가 더 확실합니다. 이런 형태를 뭐 이렇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슈퍼 다이오드 기판에 쓰시면 제 기술을 해당합니다. 모든 부분에 슈퍼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예 이제 층층이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기어 형식으로 이것은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다섯 개 이런 형식으로 작은 쪽 큰 쪽으로 힘이 흐르니까 이걸 힘의 증폭 구조가 되는데 이걸 기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의 패드입니다. 패드도 이런 형식으로 층층이 방식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층층이 방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힘이 증폭되겠죠. 여기 브레이크 패드고요.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런 형태를 사용한 층층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동차 회전축, 자동차를 바퀴를 돌리는 회전축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기타의 모든 회전축, 기타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의 회전축에도 이 층층층에서 이렇게 힘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에도 들어가고요.
브레이크 액상이 여기 있고요. 브레이크 액상을 이 밑에 브레이크 액상에게 밀어주는 구조인데 모든 형태의 유압 부분에 이 기술이 사용됩니다. 홈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네모났다가 세모나거나 어떤 형식이 됩니다. 홈을 파져서 힘을 증폭시키는 유압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계 부분에 전력을 차등해서 각 부품에 공급하는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공급하거나 전기선의 선 가닥순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어떤 데는 2개 주고 2개 로맥스 4.0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구리선이 2개로 하거나 3개로 하거나 4개로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을 차등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기 자동차나 모든 산업기계, 그다음에 드론, 로봇팔 모든 데 전기를 차등해서 공급하는데 그것이 중앙 공급 장치에서 전기를 배분을 하든지 전원 공급기를 이제 따로 있겠죠. 전원 공급기가 전력을 차등해서 각 부품으로 전력을 차등해서 보낸다. 그럼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부품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로봇 부품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드론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나 비행체, 선박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 방산 무기에도 다 사용될 수 있고요. 전력을 차등해서 공급해 주면은 그렇죠. 여기 전선의 굵기를 각 틀리게 해주면 전력을 차등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선의 가닥수가 1개인데 어떤 데는 2개 보내주고 어떤 데는 3개로 해서 전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기를 수용할 도로로 아마 얘기를 하자면 8차선으로 넓혀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선의 가닥수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각각 전기를 틀리게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전기 중앙 공급 장치에서 전원 공급기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전원 공급기 자체 안에서 전력을 차등해서 해당하는 부품에 전력을 차등해서 보내서 하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고지합니다. 전기 자동차다, 전기 드론이다,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도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전선에 전류를 틀리게 공급할 수 있어요. 전류를 틀리게 공급하면 오른쪽으로 강하게 전류를 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향이 되고요. 왼쪽으로 강하게 전기를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런 방식의 전기를 차등해서 둬가지고 속도를 틀리게 하거나 전력량을 틀리게 해서 기계를 효율적으로 전기 배분하는 전원 공급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해요. 전기 자동차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봇팔이다 그러면 100kg짜리 드는데 그렇죠. 그 전력을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20kg짜리 들으면 전력을 차등해서 공급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전기선을 두껍게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전기선의 가닥수를 틀리게 하거나 그때 전류량을 틀리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전기 배터리가 8개다 그러면 8개 중에서 한 개에서만 보내면 약한 전기를 나온, 2개에서 보내면 좀 더 강한, 3개에서 보내면 좀 더 강한, 4개에서 보내면 좀 더 강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배터리에서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차등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기 자동차에서 쓰던 방식인데 이것을 드론에서도 쓸 수 있고 로봇팔 모든 산업 공작 기계의 산업 부분의 기계 부분에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전력을 차등해서 파워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선풍기 같은 것도 처음에는 지금 기어로 속도를 조절하는, 근데 그 방식이 아니고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한다든지 전기선의 어떤 전기 이런 방식이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방식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전기 양을 통제해서 강중량,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전기 자동차다. 전기 자동차 그러면 전기 배터리를 8개로 제가 분할을 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려요. 8개나 몇 개로 해서 마음이겠죠. 몇 개로 분할하든지. 그래서 각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를 배터리 방식이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8개로 물적 분할을 실제로 하고요.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벽 처리를 하고 그 안에서 발열, 경고등이 들어오게끔 해줘서 경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만 딱 단락을 시켜주는, 산소까지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풍이 불고 겨울에는 시동이 끈 상태에서도 약하게 전력이 있어서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배터리의 효율이 겨울엔 떨어지지 않아요. 추워서. 그것은 그 전해질이 액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따뜻하게 해줍니다. 원통을 불어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전기 배터리다 그러면 이제 전기 충전소에 전기를 공급해주면 전원 공급 장치에서 각각 이거를 분할해 줍니다. 각각 이렇게 분할해줘서 각각 그거 충전을 해버립니다. 그럼 되게 빠르게 충전되겠죠. 그럼 이 부분도 4분의 1이나 6분의 1이나 8분의 1이나 16분의 1이나 상관없이 이 부분을 잘게 쪼개갖고 전선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시 분할해갖고 전력을 충전해줍니다. 이런 방식의 충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LG에서 쓰셨더라고요. 휴대폰에서도 이 방식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삼성 같은 데라든지 작게 분할해갖고 전기를 순식간에 충전하는 기술. 여기는 이제 집에 있는 콘센트 아시죠? 콘센트 방식으로 이게 전원을 나눠주는 이런 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파워를 조절할 때는 배터리 한 개에서 들어오는 전기와 배터리 두 개 들어오거나 세 개 들어오거나 네 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연결하여서 파워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변속기가 없애버리는 거죠. 자동차 변속기도 없고 비행체 브론이라든지 변속기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풍기도 전속기 없애버리는. 선풍기가 이제 선풍기는 그냥 간단한 선풍기는 전기선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강중량 만드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배터리 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새로운 병렬 방식을 만들었다 했죠. 기존에 배터리가 여러 개인데도 전기선이 수용 구조가 이게 전기선이 똑같으면 하나밖에 없으면 전력을 충분히 수용을 못해. 이게 전기선이 로맥스 4.0이라고 이해합시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가 받아들이는 전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전기선 여러 군데에서 배터리 들어오면 전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백씩의 전기가 공급이 된다고 합시다. 배터리에서. 그러면 이거가 100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100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병렬 방식이거든요. 과학계에서 설명하는 게. 그는 이것이 제가 과학적인 사기라고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용 구조를 넓힌다. 이 8개의 배터리에서 다 들어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전기선의 굵기를 두껍게 해가지고 전류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기선을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그거를 몇 개로 5개나 4개나 8개나 이렇게 늘려버리는 거예요. 늘려가지고 강한 전기가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각 배터리에서 강하게 줄 때는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전류를 공급받아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변속기가 없어지는 거죠. 이 방식은 제가 인류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모터에 들어가는 거는 직전에 전기선은 다소 길이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충분히 길이를 확보한 채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여러 개로 2개나 3개나 4개나 8개나 필요를 따라 회사에 늘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구리선을 로맥스 4.0의 구리선을 똑같이 여러 개로 만들어 놓습니다. 2개나 3개나 4개나 8개나 만들어 놓고 그럼 이것이 전기가 이렇게 펄스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 방식이 펄스 방식의 전기로 바꾸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광선미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굵기의 광선미를 8개로 분할, 4개로 분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묶어 놓은 채 이렇게 증폭되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광선미에 있어서 레이저 빛 같은 것도 증폭이 돼요.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에서도 이 기술 구조 사용하시면 제 신호가 증폭됩니다. 제 기술 구조, 그런 기술 도둑질에 해당하십니다. 이것을 또는 2개로 줄여 놓으면 증폭했다 감소하는 거죠. 이런 때 변형기 만드시면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두께를 두껍게 했다가 얇은 쪽으로 하면 전기가 증폭됐다가 감소되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전기선이 하나였다가 로맥스 4.0이 4개짜리인데 2개로 감소하면
중폭겠다 감소하는 구조가 되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제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직접 선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을 이렇게 여러 가닥을 늘려서 저런 구조를 같이 않은 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펄스 방식으로 바뀌어요. 또 하나의 방식은 서로 두께가 로맥 4.0이다 그러면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한 널뛰기식의 펄스 방식이 나오는 거죠. 좀 더 강력한 펄스 방식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펄스 방식, 하나는 똑같은 굵기, 하나는 틀린 굵기, 이것을 배치해 놓으면 펄스 방식의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안테나 없이 주파수 형태의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유선 안에서 구현해낸 제 기술입니다. 인류 최초죠. 이거는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만들어 쓴다는 거죠. 주파수 방식의 전기를 파동 방식의 전기를 만들어 쓴다. 펄스 방식으로 이 기술 구조는 광섬유 안에서도 가능하고 동축기, 이것도 제 기술을 도둑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기술 도둑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놔 가지고 가면 모터가 파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힘이 강하게 회전이 됩니다. 이 방식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자석도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결합해 가지고 하나 뭉뚱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께가 틀린 것을 뭐 대중서다라고 합시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그럼 그것을 여러 겹으로 배치해 놓으면 파워가 중폭제입니다. 이 스피커 안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이 됩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터 로봇의 어떤 모터 부분 들어가는데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로봇이래 산업기기에 이렇게 서로 모터가 들어간 데는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전 세계 아마 수십조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 도둑질하는 겁니다. 남이 그 과학적인 기술을 알아낸 것을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당사자는 좋겠지만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수십조의 기술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100억만 훔쳐도 도둑놈인데 100억 훔쳐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터 부분, 구리선 부분에 이렇게 두껍거나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카패시터를 만들어 콘덴서 겸 배터리, 일종의 전봇대가 되는 거죠. 전기를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그저 따다닥 여러 개를 붙여놓을 때 반도체에도 이거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3D 반도체 할 때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로 만들고 카패시터를 없애자고 하는 그 기술이 제 기술인 걸 알았거든요. 3D 만들면. 그럼 어디선가 카패시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카패시터를 만드는 겁니다.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특정 구간을 다른 구리선과 달리 두텁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또는 여러 개를 따다닥 붙여 놓을 수도 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기판에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또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선에서 이게 중폭 장치죠. 구리선의 두께를 두껍게 해서 전력을 중폭시킨 다음에 여러 개로 분할해 주는 이런 기술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제다. 하나의 전기선에서 여러 개로 이렇게 선을 분할을 시켜 가지고 전류를 나누게 하고 가운데 동그란 점 같은 걸 만들어서 중폭시키고 다시 하나의 두꺼운 구리선으로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두꺼운 구리선이거나 이것을 선을 똑같은 저렴 구조를 같이 한 채 두 개나 세 개로 늘리면 전력을 중폭됩니다. 이런 형식의 중폭 장치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콘센트 방식의 그 전원 공급기를 만들어서 전기 자동차용 리튬 배터리를 8개로 만들어 놓고 6개나 5개나 회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물적 분할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배터리로 만든 게 아니라 발열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전기선 공급 구조에 있어서 노모팔이다 어쩐다 했을 때 이거를 뭐 전기 자동차가 됐든 어디든 간에 충전 구조 전기를 갖다가 보낼 때 이게 전원 공급 장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배터리지만은 해당되는 부품이라고 합시다. 해당되는 부품에 똑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서로 틀리게 전력을 공급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우선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가닥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8개 부품이라 전자부품이라고 합시다. 컴퓨터 내나 어디나 그러면 틀리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원을 틀리게 공급해주는 전기선의 두께나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원을 공급하거나 전기선의 가닥수 구리선 롬맥 4.0이다 그러면 어떤 데는 4개 들어가, 어떤 데는 2개 들어가,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1개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좀 더 얇은 거로 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차등해서 공급해주는 전원 공급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 이것도 제가 인류 최초로 개발한 전기 로봇팔 로봇팔이 65kg짜리 들으면 그 해당하는 전기선을 통해 보낸다는 거죠. 아니면 전기 중앙 공급 장치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든 전류를 양을 틀리게 해서 보내면 전류를 혈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유리컵 굽는데 막 100kg짜리 압력을 주면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품에 해당되는 그는 힘만을 전력을 통해서 공급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중앙 공급 장치에서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 전선의 가닥수를 4개나 어떤 데는 4개,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2개 해서 전력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는 많이 보내고 전력을 이렇게 좀 필요 없는 곳에는 전선 가닥수를 좀 줄이거나 그 얇은 전선으로 보내갖고 전력을 틀리게 보내주는 거죠. 전기차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방식, 전기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기차도 이렇게 변속기 없애버리기 이렇게 전기 드론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과 해당합니다. 기술 도둑질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을 때도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전기양을 통제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파워를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강중약으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인류 최초로 제가 기술 개발한 이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